로컬 소식입니다. LA 동부 지역 유일하게 한국어 이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시다랜드 아카데미에서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총 60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하시엔다 라푸엔테 통합교육부 소속 시더레인 아카데미 공립학교. 시더레인 아카데미는 유치원에서부터 8학년까지 이루어진 학교로 지난해부터 한국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폴러턴, 치노 힐스, 포모나, 웨리얼 그리고 한국에서부터도 아시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고 또 전학을 해주셔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더레인 아카데미에는 유치원과 1학년 등 2개의 클래스에서 36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또 언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그 뿌리 의식을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이 그 학생들의 그 셀프 이스팀, 그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는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국어 이중 언어반이기에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하나가 돼 송편을 빚고 강강수월래 놀이 등 한국 문화를 마음껏 공유합니다. 좋아요. 다음에도 또 만들어보고 싶어요? 네. 소편 만들고 있어요. 집에서 이거 만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미국에 이민 온 뒤로 안 해본 거라서 애들한테 한국 문화를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면서도 재밌게 해가니까 되게 재밌으면서 한국 문화를 알아가니까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또한 한국 문화를 전혀 알지 못했던 한 타인종 학부모도 자신의 아이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통해 균형 잡힌 교육을 받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습니다. Korean and English, and they're learning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also at the same time they're learning about American culture. They seem to do very well with balancing. Both the teachers have done really well with balancing learning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I think it's pretty cool, some of the stuff they do. 미국 이민 생활 속에서 퇴색되어 가고 있는 한국 고유 명절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미주 한인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시엔다 시더레인 아카데미에서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제44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12일 개막하는 가운데 이 축제 준비 상황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오늘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부스 판매 현황을 비롯해 한국 지자체 방문자 명단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준비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제의 팀인 가요제, 노래자랑 가요제를 우리가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유수한 그 가수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과도 연결도 시켜주고 또 1등에게는 한국 왕복표 또한 동부의 그 여행권을 갖다가 제공도 하고. 이번 한인축제 개막식 행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VIP 인사들의 축사 중간중간 공연을 마련해 개막식 행사가 지루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극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축제가 진행되는 만큼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LAPD와 협력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또 현재 272개 부스 판매가 완료됐고 프로그램 준비도 확정돼 오는 12일 시작해 라디오 코리아가 주최하는 하이틴 코리아 선발대회를 피날레 무대로 15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한인축제에 한인들의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제 공식적으로 피난처주가 됐는데 연방이민단속국 ICE는 이에 맞서서 LA 일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으로 교도소 내 불체자 단속보다는 주거지나 직장 급습을 통해 대규모 체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이민단속국 ICE가 오늘 성명을 통해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피난처주를 공식 선포한 데 따른 일종의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탐 호먼 연방이민단속국 국장 대행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서명한 SB 54 법안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연방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SB 54 법안은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경범죄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연방 당국으로의 이송이 불가합니다. 호먼 국장 대행은 SB 54 법안이 지역 경찰과의 소통을 차단해 이민국 작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호먼 국장 대행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불체자를 단속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나 직장 급습을 통해 대규모 체포를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구금된 불체자들은 타주로 이감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무려 230만여 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케빈 드레옹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확산하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피난처주 법안 통과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애매한 법안으로 중간에서 이민자들만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주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또 안전한 법적 장치 마련과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속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사건 범인인 스티븐 패덕의 동거녀 마리루 댄리가 패덕의 정신 상태를 놓고 걱정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댄리가 연방수사당국 조사에서 최근 몇 달간 패덕의 정신 건강을 우려해왔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댄리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고 전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패덕의 과거 행적을 비롯해 공모자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덕은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범행에 앞서 보스턴도 범행 대상지로 살펴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서 총격 용의자 스티븐 패덕이 2달 전 시카고를 범행 장소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8일 열리는 시카고 국제 마라톤 대회 보안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시 당국은 철저한 대비를 다짐하며 100만 인파가 모이는 이 대회를 계획한 대로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램 임마뉴엘 시장은 시카고 국제 마라톤 대회 사전 기자회견에서 보안 계획을 2중, 3중으로 확인하겠다며 당국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패덕이 범행 2달 전인 지난 8월 시카고에서 세계 최대 규모 락 페스티벌 룰라파루자가 개최된 기간 행사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객실 2개를 예약했던 사실이 알려져 불안이 증폭됐습니다. 그러나 임마뉴엘 시장은 라스베이거스 사건과 패덕의 시카고 관련 뉴스에 유념해야 하겠지만 시카고 마라톤은 전 세계 육상 선수들과 관중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라면서 대회를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북한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목하면서 핵 합의 파기 가능성을 다시 언급해 앞으로는 제재 면제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